최근 여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는 사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제일 경악했었던 것을 꼽으라면 바로 이 전자제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노트북입니다. 일본의 노트북과 한국의 노트북을 비교하며 일본이 보여준 반응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인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노트북 시장은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LG에서는 무게가 1kg도 되지 않는 노트북을 진작 개발해 판매하고 있으며 독보적인 가벼움으로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얻으며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삼성과 같은 대기업부터 중소기업들까지 꾸준한 기술 개발로 노트북 시장에서 선점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어쩜 저렇게 가벼우면서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냐며 한국의 노트북을 보고 신기해하는데요. LG의 그램 노트북은 가장 가벼운 노트북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노트북을 보고 유일하게 고개를 갸우뚱하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그들은 다른 관점에서 한국의 노트북을 굉장히 신기한 시선으로 바라본다고 합니다. 바로 왜 노트북에 CD롬을 달지 않았냐는 것인데요. 일본의 노트북에는 CD롬이 무조건 달려있는데 왜 한국산 노트북에는 CD롬이 없냐며 정말 한국의 노트북이 세계 1위가 맞냐는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유명 노트북 회사에서는 이 CD롬을 두고 한국 노트북에는 없지만 일본 노트북에는 있는 기능이라며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데요. 일본의 이런 반응을 본 많은 해외 네티즌들은 일본은 대체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는 CD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외장하드나 USB와 같은 다른 저장 수단에 밀린 지 한참 됐는데요. 일본에서는 아직까지 플로피 디스크를 쓰기도 하고 여전히 노트북에는 CD롬이 달려 나온다고 합니다. CD롬의 경우 무게와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되는데 이러한 불필요한 기능 때문에 당연히 노트북의 디자인은 둔탁해지고 무게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CD는 저장 성능과 간편한 면에서도 전혀 장점이 없어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 이를 지켜본 외국인들 역시 왜 아직도 일본은 CD나 DVD 등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의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파나소닉 노트북의 경우 약 250만 원의 가격으로 가격이 싸지도 않습니다. 마치 10년 전에 만들었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투박한 디자인에 무게도 무거워 실용성이 적어 보이는데요. 일본의 회사들은 대부분 CD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도 CD롬이 달려있는 제품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이런 제품이 나온다면 완전히 망해버릴 것 같은데 왜 아직까지도 일본에선 파나소닉과 같은 기업이 잘 나가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일본의 갈라파고스 때문입니다. 갈라파고스 섬은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갈라파고스의 생태계는 육지와는 다르게 그들만의 독자적인 진화 방식을 고수해왔습니다. 일본이 바로 이 현상과 비슷하다는 것인데요. 과거 IT 분야에서 전 세계를 석권했던 일본이 잘 나갔던 때만을 생각하면서 아직까지도 본인들의 제품이 제일 우수하다 생각해 발전을 이루지 않고 다른 나라의 시장을 살펴보지 않으면서 점차 고립된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맥도날드를 마그도나르도라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부르기도 하고 한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자에게 질문을 받았는데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을 정말 못 알아듣겠다라며 기자를 바라본 사건은 유명하죠. 아직까진 세계적인 공용어가 영어인데도 불구하고 영어를 잘하지 못하다 보니 국제적인 교류가 힘들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거나 발전이 어려운 것인데요. 그러면서도 일본인들은 내수시장 규모가 있고 일본의 자국민들이 그래도 일본 것을 사줘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 유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덕분에 일본의 전자기기 시장은 거의 발전이 없습니다. 일본의 유튜버가 리뷰한 2015년도의 레츠노트와 2021년의 레츠노트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핸드폰 시장만 보더라도 6년만 주면 접히는 핸드폰까지 만들어내는 상황에 일본은 한국이었다면 소비자 기만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거의 똑같은 전자기기를 출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에서 수요가 엄청나게 있어 망하지도 않고 계속 발전 없이 수준이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아직까지도 일본은 디지털은 정성이 없다며 아날로그를 고수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본의 사이버 보안 장관이 컴퓨터를 써본 적이 없어 USB가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아마 일본인들의 제일 큰 특징인 변화를 싫어한다는 게 여기에 반영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들은 아직까지도 승차권을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고 신용카드가 나왔음에도 평소 써왔던 현금을 선호해 카드리더기가 없는 가게가 많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은 아날로그를 두고 장인정신이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세운 룰을 깨기 싫어하고 원칙을 고수하는 모습에 멋있다고 추켜 세우는 사람들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유도리가 없는 모습에 삭막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게다가 유도리가 없기 때문에 변화에 굉장히 취약하고 원칙과 조금만 다른 상황이 오면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게 일본의 특징인데요. 게다가 이런 장인 정신을 고수하며 변화를 극도로 거부했다면 완벽하게 일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기에 디지털을 거부하고 아날로그를 고수한 일본에선 오히려 많은 허점이 발견되는데요. 한때 도쿄의 확진자가 엄청나게 폭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수작업으로 진행해 많은 수의 확진자가 누락되기도 했고 1억 명의 기록을 수작업해야 했던 일본의 백신 패스는 무려 10만 명이나 데이터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 교토대학에선 슈퍼컴퓨터의 데이터를 백업하는 과정에서 일부 데이터가 삭제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소실된 파일 용량은 77TB에 달하고 파일 수는 무려 3,400만 개가 넘어갔다고 하는데요. 애초에 일본의 엔지니어들은 중요한 파일은 다른 시스템에 백업하는 습관이 없어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아마 10년 후에는 일본과 한국의 차이가 더욱 큰 격차로 벌어질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15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선진국으로 부를 수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일본이 최고인 줄로만 알고 발전을 하지 않고 제자리에만 있는다면 한국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에 금방 추월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겠죠. 아마 그들이 이렇게 된 데에는 정치 문화와 언론의 탓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의 언론은 해외에서도 비판을 받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아베 정부가 장기 집권하면서 언론에 대한 자유를 잃어간 것입니다. 일본 언론에는 매스컴을 뜻하는 마스코미와 쓰레기를 뜻하는 단어인 고미를 합쳐 마스고미라고 불리는 이들이 있는데요. 마치 한국의 기레기와 비슷한 단어입니다. 이 마스고미는 극우 성향의 일본인들이 자국에 불리하거나 부정적인 뉴스를 숨기고 거짓 뉴스를 내보내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경 없는 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에서 일본은 72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정치인들이 자신만의 이득을 위해 언론을 통제하다 보니 자연스레 일본의 시장도 왜곡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이 부분은 한국에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일본의 상황과는 달리 한국 같은 수출 경제 국가들은 산업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전 세계 고객들의 니즈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요. 주변국인 중국은 내수 시장 규모 자체가 워낙 압도적이고 전체주의가 깊이 고착화된 나라라 갈라파고스화가 된다 해도 중국이 세운 질서대로 일제히 굴러가는 시스템이고 일본 또한 수출 규모 못지않게 내수 시장 규모 역시 굉장히 큰 나라라 갈라파고스화되어도 꾸준히 충성스러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수출 올인형 한국과는 비교하기 힘든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내수 시장 규모 자체가 크지 않고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수출 주도형 경제라는 점이 내수만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중국, 일본과 비교를 했을 때는 불리해 보였는데요. 오히려 이런 점 때문에 한국은 더욱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내수 시장이 없었기에 일찍부터 세계로 눈을 돌렸던 한국은 날이 갈수록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빨리빨리의 민족답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까지 해버려 지금은 아주 훌륭한 전자기기를 수출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내수 시장이 작다는 단점을 빠르게 장점으로 변화시켜 성장해낸 한국이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발전하여 한국의 위상이 더욱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이슈친구였습니다.